올해 55살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작년 가을이었죠. 38살인 제 아들 민수가 갑자기 집에 와서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말하는 그 여자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는 제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사연 곧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41살에 이혼 경력이 있고 중학교 2학년인 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죠. 우리 아들보다 3살이나 많고 아이까지 있는 돌싱녀라니요. 아무리 요즘 세상이 개방적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심각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당황스러워했지만 아들이 좋아한다면 한번 만나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됐어요. 우리 아들은 대학도 좋은데 나왔고 직장도 괜찮은데 왜 굳이 그런 복잡한 상황에 여자를 선택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첫 만남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그 여자분은 생각보다 단정하고 예쁘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죠. 대화를 나누면서도 계속 품평하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보다는 확실히 나이가 많아 보였고요. 그 여자분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하며 어머님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속으로 벌써부터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며느리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식사 내내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일부러 차갑게 대했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온 후 아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 결혼 절대 반대한다고요. 그날부터 우리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어요. 아들은 제가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저는 저대로 아들이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답답했죠. 남편은 그 사이에서 중재하려고 애썼지만 이미 저와 아들의 감정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격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그 여자분과 함께 다시 집에 왔어요. 이번엔 그분의 딸아이도 함께 데려왔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이라고 했는데 의외로 차분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부담만 크게 느껴졌거든요. 식사 자리에서 제가 은근히 따지듯 물어봤어요. 결혼 생각이 있으시면 아이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요. 그 여자분이 당황하면서도 정중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아이와 떨어져 살 수는 없다고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함께 살고 싶다고 말이죠. 그 순간 저는 폭발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아이까지 데리고 살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아이 때문에 부부 사이가 소원해질 수도 있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여자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죄송하다고만 반복했고 그 모습을 본 아들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하신다고 왜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계시냐고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느냐고 따졌어요. 저도 질 수 없어서 맞받아쳤죠. 내가 결혼해서 고생하는 걸 엄마가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겠냐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날 아들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남편은 저를 보며 한숨만 내쉬었고 저도 속상해서 며칠을 잠을 못 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나중에 후회할 일을 미리 막아주는 게 엄마 역할이라고 믿었거든요. 한 달 가까이 아들과 연락이 끊어졌어요. 명절이 다가와도 집에 오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남편이 저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아들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몸살 감기에 고열이 나서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아들과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 정말 막막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 아들이 급하게 연락을 했는데 본인은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라 빠질 수 없어서 그분께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저는 몸이 너무 아파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분이 정말 세심하게 저를 돌봐주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도 대신 받아주시고 약도 받아다 주시고요. 제가 죽도 못 넘기고 있으니까 죽을 시켜서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시기까지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병원에서 저를 돌봐주신 후에 집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집안이 너무 더러워서 부끄러웠어요. 며칠 동안 아파서 제대로 치우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괜찮다며 집안 청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이분이 나이가 많고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색안경을 끼고 봤던 거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저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프신 어머님을 그냥 둘 수는 없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어머님께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왜 그분을 좋아하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나이나 조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몸이 좀 나아졌을 때 그분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다고 사과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어머님이 편찮으신데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듣고 있으니 더욱 죄송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도 다시 만나자고 했죠. 이번엔 제가 직접 음식을 준비해서 정성껏 대접했어요. 식사 자리에서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대했던 것 정말 죄송하다고 이제라도 제대로 인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분도 딸아이도 깜짝 놀라면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그분을 진짜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자주 연락도 하고 함께 시장도 가고 요리도 같이 해보고요.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이혼을 한 이유도 전 남편의 도박 때문이었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게 됐죠. 그런데도 항상 밝고 긍정적이더라고요. 아이 교육에도 정말 열심이었고요. 그분의 딸아이와도 친해졌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정말 친손녀같이 예뻐해요. 아이도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잘 따라주고요. 가끔 그 아이가 엄마한테 할머니가 자기를 정말 예뻐해 주신다고 말하는 걸 들으면 마음이 뭉클해져요. 작년 봄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날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죠. 그분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새삼 느꼈어요. 지금은 셋이서 함께 살고 있어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아들과 그분이 정말 화목해요. 아이도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들을 잘 따라주고요. 오히려 제가 상상했던 가족보다 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가끔 제게 말해요. 처음에 어머님이 반대하셨을 때 정말 상처받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아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는 걸 안다고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고마우면서도 미안해요. 지금 제게 며느리는 정말 소중한 딸 같은 존재입니다. 가끔 친구들이 돌싱 며느리 어떠냐고 물어보면 저는 자신 있게 말해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아들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말이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편견을 가지지 마세요. 사람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열린 마음으로 대했다면 우리 가족이 더 일찍 행복해질 수 있었을 텐데 정말 후회가 돼요. 돌싱이라는 건 나이가 많다는 것, 아이가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은 진짜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좋은 며느리와 예쁜 손녀를 얻었거든요.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